2024년도 하반기에 대한통운의 물량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통운이 참고로 2024년에 한 16억 개 정도 물량이 쿠팡에서는 물건을 유통 앱에서 판매하고 결제하고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쿠팡의 매출 관련해서 쿠팡 기업 상황하고요. 또 쿠팡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연합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커머스 시장의 좀 관련 기업들의 지금 성장세 예상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4년 매출 규모가 이제 쿠팡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쿠팡 자체에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쿠팡이 2021년인가요? 뉴욕 상장할 때 당시만 해도 14조 원대였습니다. 다가 21년 22조 원대, 22년 26조 원대, 2023년에는요 31조 8천억이었습니다. 영업이익도 뭐 한 5, 6천억 대 갖고 큰 폭의 첫 흑자를 나타냈죠. 근데 2024년 상황을 보니까 24년 1분기 9조 5천억, 2분기 10조 원을 돌파해서 10조 클럽은 돼갔고 3분기는 더 커졌습니다. 10조 6,900억. 아마 이제 3분기까지는 한 30조 원은 넘어서 그 2분기에는 이제 공정위에 제소해서 이제 과징금이 있어서 이대로 가면은 2024년 쿠팡의 매출액을 한 40조 원에서 41조 원대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3분기까지 한 1,670억 정도 예상돼서 4천에서 5천억 정도 지금 예상될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의 매출 규모가 40조 원대 돌파한 거는 경이적이지만은 영업이익은 매출 대비 그렇게 큰 폭의 영업이익이라고 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이 2024년 240조 원 중에 쿠팡이 단독 2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쿠팡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많이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 있었죠. 이미 이제 이커머스 기업의 대표적으로 네이버 자체도 매출 규모가 네이버도 이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이버의 매출, 물론 이제 네이버는 광고, 플랫폼, 또 이커머스 다양한 사업군이 있지만요. 네이버 2024년 최종 매출이 나왔습니다. 24년에 매출 10조 원 돌파했네요. 그래서 10조 6,508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1조 9,656억. 영업이익이 18% 이상 지금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 영업이익은 단독 뭐 네이버하고 쿠팡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쿠팡은 선매입하면서 매출에 올렸고 네이버는 플랫폼 다양한 사업군에서 국내 사업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게 앱 이용자 수 월간 매출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아셔야 되는 게요. 앱 이용자 수는 가입해 있는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인당 객단가가 지금 차이가 날 거고요. 물론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사용한 사용자들, 뭐 알리가 이제 2위 정도 하고 있네요. 쿠팡이 앱 사용자 수 3,260만 명, 알리가 899만 명, 테무가 813만, 11번가가 736만, G마켓이 떨어져서 528만 명인데요. 이 중에 이제 알리하고 G마켓이 만약에 이제 신세계하고 알리바바를 합치면은 약 1,400만 명 이상 지금 앱 이용자 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쿠팡 입장에서 1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회원이 있지 않습니까? 와우 회원. 1,400만 명까지 발표가 됐는데 쿠팡의 고점은 한 1,500만 명 고점 찍으면은 쿠팡은 회비도 좀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좀 멈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팡에 대해서 제가 상황을 좀 보면요. 왜 쿠팡이 여기까지 지금 갈 수밖에 없었나? 그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이커머스 기업들이 많이 지금 성장을 하고서 지금 국내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어서 급격한 성장을 했지만은 쿠팡의 강점은 당연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집 앞 배송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2014년에 새벽 배송을 시작하면서요. 쿠팡은 지금 이미 2회 전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까지 주문하면 새벽 배송 갖다 주죠. 10시까지 하면은 당일 배송해 주죠. 근데 쿠팡에 비교해서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화주의 물량, 이커머스, 온라인, 관련된 기업들이 전국 거점의 배송 거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B2C 물량을 갖다가 다 택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택배로 좀 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량이
결국은 일요일 날 배송이 안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992, 94년에 우리나라 택배가 시작돼갖고 30년 이상 일요일 배송이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이제 택배 원조 1970년에 시작했던 야마토 같은 경우는요, 이미 인력을 투입해서 이제 연중무휴 배송을 갖다 계속 지원한 상황이죠. 자, 쿠팡의 두 번째 강점은 일요일 배송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52주, 특히 이제 택배 같은 경우는 8월 15일 택배의 날 쉬고요. 또 우리나라 새해, 그 다음에 추석, 3일, 4일, 국경일 쉬는 날 빼면은 한 60에서 70일을 일요일 배송에 쿠팡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또 큰 거는 무료 배송, 무료 반품, 회수물류. 결국은 쿠팡의 네트워크를 갖다가 6조 7천을 들어가면서 전국의 풀필멘트 쿠팡 풀필멘트 센터 거점을 만들어 놓고 최종 말단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의 쿠팡 로지스틱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배송 영업소장들이 지금 집 앞 배송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쿠팡의 최대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는 또 회비가 2024년 4월부터 신규 회원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기존 회원은 8월부터 지금 회비를 인상해갖고 약 8,000원 정도, 7,890원인가요? 회비를 인상하면서 쿠팡도 다양한 회원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24년 3월부터 쿠팡 이츠의 무료 배송을 시작하면서 마켓시어 60%를 했던 배달의 민족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었죠. 아마 최근에 쿠팡 이츠의 마켓시어는 한 20% 올라가면서 요결을 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쿠팡 플레이에 대량의 자금을 투자해서 또 방송 중계권이라든가 프리미엄 관련된 이런 쪽을 좀 계속 하고 있고요. 쿠팡 자체에서 다양한 사업군을 갖다 지금 확장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쿠팡과 네이버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쿠팡의 집 앞 배송, 새벽 배송 상당히 편리합니다. 네이버도 갖다 주면은 편리한데 네이버는 지금까지 일요일 배송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2025년 1월부터 일요일 배송이 가능한 게 앞으로 뒤에 설명할 이커머스 기업과 대한통운의 관계에 기대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으로서는 지금 다양한 상품군을 타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지금 앞으로는 쿠팡에 없는 상품들을 갖다가 또 쿠팡 앱을 통해 갖고 회전율 상품들을 계속 강화하면서 늘려갈 것 같아요. 근데 쿠팡 자체적으로도 매출 규모가 정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이 40조 원대를 급격히 빨리 돌파한 것은 기록적인 거지만은 한국의 이커머스 시장은 240조 원에서 250조 원까지 우리나라 유통시장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대형마트라든가 온라인, 또 신생 기업들, 또 기존의 유통 강자들, 다이소, 코스트코 코리아, 한 매출이 한 6조 7조 되죠. 다이소 매출이 4조 넘어섰죠. 올리브영 4조 5천 5조 달려가죠. 자, 무신사 1조 2천 정도 나오죠. 쿠팡에 관련된 기업들도 경쟁력 강화를 해서 계속 지금 상품을 갖다 런칭하면서 고객 앞에 갖다 주면서 고객의 선택을 받으면서 계속 매출에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쿠팡 자체가 40조를 넣으면서 관련된 물류의 모든 완톱 서비스가 어디까지 지금 비용 구조를 갖다가 지금 잘 만들어갈까? 그것도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쿠팡은 매출을 올리면서 영업이익이 1%도 안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들리는 얘기 보니까 쿠팡 자체에서 쿠팡 풀필드 센터에서는 물류 비용을 갖다가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인건비 절감 또 관련된 모든 걸 갖다가 지금 많이 줄여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면은 2022년, 23년 아마존이 전국의 물류 거점을 확장하면서 인력을 동원해서 계속 고용이 창출을 시켰거든요. 자, 물류는 거점 사업이기 때문에 창출을 시키면서 많은 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과다 비용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본사 헤드오피스 상에서도 1년, 2년 동안에 과도한 비용을 줄이려고 물류 거점을 통폐합하면서 합리적인 또 밀집도 배송이라든가 회전율, 그 다음에 소외 지역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버렸거든요. 자, 쿠팡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전국 거점의 한 70%를 커버하고 있고 2027년을 향해서 90% 소외 지역까지 커버를 해갖고 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했지만은 경쟁자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물류는 시대에 대한 돈이 지금 2020년 시작이지만 앞으로 상반기 1년, 2년 하면서 이제 물량이라든가 이게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쿠팡 입장에서는 이 비용 구조를 3조를 투자하면서 어디까지 수익 구조를 얻을까?
이 부분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비용 구조는 쿠팡, 풀필멘트 센터에서는 비용 절감하면서 인력, 어느 정도 뭐 고용 창출의 강점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인해 전술에 의한 어떤 가이드라인에 의한 물류의 어떤 효율 운영보다는 자동화하는 물류센터도 있지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까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쿠팡의 로지스틱 센터입니다. CLS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쿠팡의 영업소장들, 배송사원들이거든요. 자, 집 앞 배송을 하니까 뭐 반경 1km, 2km가 될 수도 있어요. 밀집도가 있는 데는 뭐 더 과밀 지역은 또 물량이 뭐 더 많아질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쿠팡의 물량이 이미 2024년도 하반기에 대한통운의 물량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통운이 참고로 2024년에 한 16억 개 정도 물량이 지금 나올 것 같고요. 올해 2025년 예상 물량을 포함하면은 한 2억 개에서 3억 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쿠팡에서는 물건을 유통 앱에서 판매하고 결제하고 그다음에 쿠팡에 관련된 상품들은 다 어떻게 집 앞 배송이 가능하다 보니까 2회전 배송, 또 최근에는 또 지역에 따라서 3회전 배송까지 지금 라우팅 동선의 플랜을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쿠팡의 로지스틱 영업소장 상황에서는 아마 한 건당 딜리버리 수수료 요율을 계속 지금 낮추고 있습니다. 아마 1년, 2년 전에도 10에서 많게는 30까지 낮춘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량이 늘어난 만큼 쿠팡의 영업소장들은 아마 그 비용 구조에서 계속 가격, 단가 인상으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전 세계에서 집 앞 배송이 이렇게 빠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한통운 택배냐, 롯데냐, 아니면은 뭐 한진이냐, 로젠이냐, 다양한 지금 택배 기사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 수고를 많이 해주는데 물량은 늘어나고 이커머스는 과중되고 빠른 배송 또 경쟁력에 지금 격차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배송 인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왜냐하면 이커머스 시장이 그만큼 커진 만큼 배송 인력도 그만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까지 배송 고용 인력이 창출되냐, 이 부분도 큰 과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팡 입장에서는 매출은 40조 클럽에 돌파했지만은 경쟁 지역이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이미 2024년에 저 가을인가요? 4분기에서 이제 최선 대표가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고객 맞춤 지향형에 고객이 선택하는 상품을 갖다 주면서 AI 인공지능을 모든 걸 갖다 이제 차별화시킨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20년 전부터 아마존을 사용하고요. 아마존 재팬에도 사용해 보면은 과거 이런 생각이 납니다. 아마존이 제가 이제 물건을 구매하지 않습니까? 뭐 골프공을 사든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면요. 관련된 상품이 10년, 20년 전에도 제 뭐 PC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 앞으로 제가 구매하는 게 다 앞에 카테고리가 왔습니다. 그럼 저는 거기서 관련 상품의 가격에 또 프리한 걸 갖다가 완성 쇼핑이 가능했거든요. 물론 이제 쿠팡도 아마존을 벤치마킹으로 한국 시장에 공략을 계속 하고 있지만은 쿠팡의 상황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은 어느 정도 40점을 넘었으면은 쿠팡의 이커머스 시장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매출에는 한계점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쿠팡이 그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첫 번째, 대만 사업입니다. 이미 대만 사업은요, 작년까지 한 5천억 원을 투자해갖고 대만에 이제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실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센터를 갖다 2개 만들었고요. 올해 물류센터 1개를 더 런치해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쿠팡 입장에서는 한국을 찍고 대만 사업, 그 다음에 제3의 국가를 갖다 계속 이커머스를 확장해야지 매출 규모 확대, 기업 가치라든가 이 수익 구조가 좀 나오는 구조가 되는데, 여러분들 아마 2014년에 로켓 배송을 2시간 배송을 생필품을 회전율 상품을 하면서 쿠팡이 뉴욕 상장할 때 4조 5조 원의 시드머니를 창출하면서 지금까지 6조 원 이상, 7조 원을 투자했거든요. 이 투자한 게 계획된 적자는 맞긴 하지만은 쿠팡의 상황하고 아마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은 1994년 90원에 진출하면서 미국 시장의 이커머스 시장을 갖다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존은 미국 시장을 갖다 이커머스 확대하면서 글로벌 시장의 선진국을 공략하면서 글로벌 매출 규모를 동시적으로 이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 시장은 거의 넘버원으로 달려가지만은 대만 사업이나 관련 사업이 계속 수익 구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대만도 인구는 2,500만 명,
과밀 지역, 대북 쪽에, 따이중 쪽으로 하면서 이제 물류 거점을 3개 하면서 계속 투자하는데 5천억 투자해서 지금 영업 매출 규모가 한 1,000억 원대, 2천억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대만도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급격히 커진다고 해도 이 시장이 언제 어느 상황에서 BP점이 올라가고 수익 구조가 올라갈까, 이 부분이 조금 과제고요. 두 번째는 명품 브랜드가 지금 잘 나가는 명품 브랜드가 중국도 소비 불황 시대에 지금 명품 브랜드가 30% 감소되고 전 세계 명품 브랜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팥배추를 인수하면서 많이 지금 슬림화 시켜서 경영 통합하면서 수익 구조를 갖다가 많이 지금 영업 손실을 줄였다고 하는데, 팥배추 인수회에 통합된 적자폭을 갖다가 어느 정도 줄이면서, 물론 이제 소비 불황이 소비 호황으로 지금 바뀌어야 지금 명품 시장이 많이 잘 팔리거든요. 이 수익 구조를 갖다 어느 정도 커버할까? 여기 쿠팡의 이제 수익 창출에 계속 지금 비용 구조에 보틀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면세점 시장도 주춤해서 롯데도 지금 일부 철수하고 그 다음에 중개소 내 따이공 관련된 것도 지금 안 받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면세점 시장에 최근에는 면세점을 가는 게 아니라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오면은요, 가장 먼저 가는 게 올리브영하고 다이소, 그 다음에 역점에 있는 점포로 가서 이제 한국의 K컬처 문화, K뷰티 문화를 갖다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쿠팡의 시장 성장세는 이미 조금 정체의 흐름은 저는 갈 거 보고 있고요. 경쟁 기업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쿠팡에 관련된 기업들은 더 성장 동력을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이소, 올리브영, 편의점 관련된 이커머스 기업들이 경영 통합하면서 쿠팡의 대항마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한테 편익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달려가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힘들었던 물류, 연중무휴 물류에 대해서 CJ대한통운이 하면서, 최근에 보니까 뭐 CJ대한통운이 2020년 시작하면서 한진, 롯데도 관련된 지금 7일 배송을 일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30년 이상 된 주 7일 배송이 아니라 일요일 배송을 쉬는 택배가 연중무휴로 지금 되면서 한국의 택배 관련의 이커머스 기업도 다양한 선택폭이 넓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매출 증가세에 소폭 지금 제동이 걸리면서 쿠팡의 이익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버가 잘하는 게 있고 또 다이소가 잘하는 게 있고 올리브영이 잘하는 거 있지만은, 여기에는 가장 고객 입장에서 제가 보면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고객은 앱을 열어서 자기가 원하는 상품이 있나 없냐 빨리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결제를 빨리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쿠팡의 결제 시스템 참 빠릅니다. 두 번째는 물건을 사갖고 내가 물건을 산 게 확실하게 집 앞 배송이냐. 오프라인은 매장 가서 사면 되니까요. 온라인은 집 앞 배송을 왔는데 문제가 없고 정확히 뭐 새벽에 오든 당일 오든 집 앞에 정확히 왔냐. 세 번째는 상품을 열어봤더니 상품에 하자가 있냐 없냐입니다. 세 번째는 CS입니다. 고객 응대 서비스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열었을 때 반품 회수가 가능하냐. 물론 이제 네이버도 관련 기업들도 지마켓도 지금 반품 회수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런 다양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어느 쪽을 지금 선택하냐가 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매자 입장입니다. 셀러가 쿠팡에 들어가서 판매자 상품이냐 로켓크로스냐, 아니면은 네이버 들어가서 일요일 배송이 안 된 상황이 어떠냐. 근데 이제 앞으로 네이버가 되든 이커머스 기업이 일요일 배송이 가능하다면은 점차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서 물류하고 링크해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5년에는 쿠팡 독주 체제에서 이커머스의 다양한 유통기업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카테고리 상품군이 늘어나면서 대경쟁 시대의 시작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번 좀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CJ대한통운과 쿠팡의 물류 비교하면서요, 또 앞으로 물류의 흐름이 어떻게 할까, 요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